삼성전자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작업 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진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그룹을 불러 7월 실시 예정인 통합감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환출자 이슈를 가진 삼성그룹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은행의 모바일 지문 인증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 측의 안내가 부족해 고객의 불편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쌍용차가 생산체계를 주간 1교대에서 2교대 체제로 바꾸자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든 동시에 생산성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의 근로자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작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이 법적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지 않았고 작업 환경과 직업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 합의해 꾸린 삼성전자 옴부즈만, 산업보건과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옴부즈만이 2년여 만에 진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 환경 노출과 백혈병 뇌종양, 자연유산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근로환경에 대한 데이터나 과거 근로환경에서 노출돼 일했던 근로자와 접촉이 어려웠기 때문에 질병과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검출된 물질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인체 유해성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에는 자동화 공정으로 바뀜에 따라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삼성전자 자체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이용했다는 점 등 여러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생산 라인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발생 시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공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함께 갖고 있는 그룹 7곳을 대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게 핵심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오늘 7개 그룹 관계자를 불러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삼성그룹은 큰 영향을 받지만 DB그룹은 그렇지 않는 등 그룹마다 상황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7개 금융그룹 임원을 불러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철저한 이행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2곳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이 편법적인 내부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것으로 7월 도입됩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각 금융그룹 실무자들이 통합감독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하반기 그룹위험 실태평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첫째, 그룹위험 관리 체계. 둘째, 자원 적정성. 세 번째, 위험 집중 및 내부 거래.
넷째, 지배구조 관련 동반 부실 위험 등이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통합감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 내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 규모는 33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 계열사를 통합해 자본 적정성과 위험 관리를 들여다볼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23%는 삼성생명의 적격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등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DB그룹 등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DB그룹은 애초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용해왔기 때문에 순환출자나 지배구조 등 이슈에서 자유롭다며 새로 큰 변화를 줄 만한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교보그룹 역시 이미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고 롯데그룹은 우리는 금융계열사 비중이 낮아 큰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의 통신장애로 우리은행의 모바일 지문 인증 서비스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완벽히 예방하긴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고객 안내가 늦어지는 등 우리은행의 우왕좌왕 대응이 고객들의 불편을 더 키웠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은행 모바일 지문 인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 모바일에서 이체를 실행하면 지문 인증 단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에러 코드가 뜨고 이체는 되질 않았습니다.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야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정보인증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조치 중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장애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질 않아 고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지가 직원들한테 일단 됐고요. 전반적으로 인터넷상으로 공지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문 인증 서비스 복구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우리은행은 오전 11시 10분경 앱 첫 화면에 팝업 안내를 올렸습니다. 이후 우리은행 측은 11시 30분경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후에도 오류는 계속됐습니다. 재차 문의했더니 전산장애는 해결됐지만 이용을 못한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트래픽이 발생해 일부 오류가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의 진원지라는 한국정보인증에 오후 1시 30분경 문의를 했더니 여전히 원인 파악도 안 됐고 언제 복구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장애 보고서나 이런 거 이제 작성하게 되면 정확한 내용 전달 받는 대로. 은행권의 핀테크가 확산하면서 전산장애로 서비스가 정지되는 등의 문제 발생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제대로 된 설명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면 고객들은 어떤 에러가 날지 몰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올해 초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 2만 대 넘게 계약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이달부터 기존 1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생산 체계를 확 바꿨는데요. 인력 충원과 전환 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생산성은 더 늘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생산 라인. 부품을 조립하는 기술자들의 손길이 바삐 움직입니다. 한편에선 로봇이 불꽃을 튀기며 사람을 대신해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 4개월 만에 2만 대가량 계약되면서 물량을 맞추느라 생산 라인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쌍용차 노사는 이달 2일부터 1교대로 운영되던 이 생산 라인을 주간 2교대로 바꿨습니다. 기존엔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잔업을 해 총 1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한 뒤 주간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8시간, 야간조는 오후 3시 4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9시간만 근무합니다. 생산 라인은 6시간 더 돌아가게 되고 근로자들은 개인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시간이 많아졌어요.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취미생활이라든가 집에서 좀 집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간 2교대 도입을 위해 쌍용차는 올해 직원 26명을 새로 뽑았고 다른 차 조립 라인 인력을 전환 배치해
렉스턴 스포츠 조립 라인에 50명가량을 투입했습니다. 보통 조립 라인 작업자들은 다른 라인으로 전환 배치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손에 익은 작업을 벌이고 새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2주 동안의 트레이닝 기간이 끝나고 지금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올라서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1분기 매출 8,088억 원, 영업손실 3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적자 폭이 커진 겁니다. 수출 물량이 줄어든 데다 환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쌍용차의 구원투수로 나선 렉스턴 스포츠, 올해 흑자 전환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코트라가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국내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수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모두 400억 규모의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에 성과를 올렸습니다. 김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 대전 현장. 해외 바이어와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가 상담 일정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교육과 프랜차이즈, 보건의료 등 서비스 업종 국내 기업 407개사와 해외 바이어 16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코트라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서비스 산업 대전을 치르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에 나서 올해로 꼬박 10번째 행사를 열은 것입니다. 이번 상담회를 위해 해외 바이어는 지난 2월부터 국내 기업과 직접 접촉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I come to here to find new things, new products that I can use in my company. Extremely good and helpful for me because now I can se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국내 기업들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금화그룹과 5천만 위엔 하나로에서 한 85억 정도 규모 1차적으로 그 정도 투자 유치를 해야 했습니다. 2차, 3차는 규모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는 향후에 좀 더 의논하면서 2차, 3차 더 추가 유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옆 전시관에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수출을 위해 열린 아시아 EU 카툰 커넥션에서도 국내 기업의 수출 계약 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그래피직스는 이번 상담회에서 아르헨티나 기업과 110만 달러, 한화로 약 11억 8천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코트라는 올해 행사를 통해 서비스 산업과 애니메이션 수출 계약이 전체 400억 원 규모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와 애니메이션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49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세대수로 환산하면 제 집에 한 집꼴로 골프 치는 사람이 있는 셈인데요. 골프 회원권 하나로 국내는 물론 해외 골프장에서도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화제입니다. 유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권 하나로 전 세계 28개국 660여 개의 유명 골프장을 즐길 수 있다. 글로벌 골프 멤버십 기업 퍼시픽링스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제주골프 여행 프로모션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퍼시픽링스 아시아퍼시픽 레리앙 회장, 여인창 한국법인 대표를 비롯한 8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퍼시픽링스는 골프는 물론 호텔, 항공, 관광 등 토탈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점을 앞세워 중국의 골프 마니아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2009년 북미 지역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과 대만으로 폭을 넓혔고 지난해 한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제주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사실상 국내 진출을 알리는 첫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么这样这是一个我们通过有组织的有组织会带动一些自由行结果呢会对我们整个太平洋联盟在中国市场上的对会员服务的价值的提升同时会影响整个韩国 高尔夫产业尤其我们韩国太平洋进入韩国公司以后 제주도는 골프는 물론 승마, 바다낚시, 등산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시픽링스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최대 6,000명의 중국 회원들이 제주에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호텔 4곳, 5개 이상 골프장과 제휴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한국인 고객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골프 코스를 원하는 한국인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시픽릭스가 제휴를 맺은 골프장에는 김효주, 전인지 선수가 우승했던 LPGA 코스인 프랑스 에비앙 골프클럽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20개 한국 골프장과 제휴를 맺은 퍼시픽릭스는 올해 말까지 50곳으로 늘려 회원 3,000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휴된 골프장 어디를 가든지 직원이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여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를 얻은 다음에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이런 서비스를 가치 있게 즐기게 해드리고 그를 바탕으로 회원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커스터머 베이스를 가지고 또 반대로 중국 또 다른 해외 앞서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리미엄 골프 서비스로 인정받은 퍼시픽릭스가 국내 골프 마니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종전선언이 언급될 만큼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로 꼽힌 기업 중엔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가가 내린 종목들도 나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남북 경협 수혜주로 지목되는 종목들 전망은 어떻고 또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금융증권부 김서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증권시장에서 남북경협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건설업종들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건설 종목들도 같이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 일주일 주가를 보면 상승폭은 큽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오늘 강남 재건축 수주비리 관련 압수수색으로 주가가 3.38% 떨어지며 49,950원에 마감했지만 지난 17일과 비교하면 23% 이상 올랐습니다. GS건설도 같은 기간 9% 이상 상승했고 대림산업과 대우건설도 7% 이상 올랐습니다. 일성건설의 경우 17일에 비해 무려 61% 가까이 뛰었고 삼부토건도 45%가량 상승했습니다. 건설업종이 이처럼 오른 것은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도로 등 낙후된 도시 인프라 개발에 우리 건설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핵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이나 북한 개발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나오면 건설주는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남북 경제협력이나 통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장품주도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 업종인 코스메카 코리아는 오늘 4.8% 상승했고 MP 한강도 4.7% 이상 올랐습니다. 역시 화장품주인 S&P월드와 클리오도 각각 2.8%, 2.78%가량 상승했고 한국콜마도 1.1%, 이츠한물도 0.84% 올랐습니다. 남북관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화장품주가 이처럼 오른 것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더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북경협 테마주로 꼽혔던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금강산 관광의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는 대표적 남북경협주로 꼽히며 이달 초에 비해 22%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지난 20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개성공단 입주 건설사인 남광토건도 23일부터 내림세를 보이더니 24일에는 7.18% 떨어졌고 오늘도 7.73% 하락했습니다. 같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신원의 주가도 어제 5.77%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7.81%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공영, 광명전기, 남화토건 등 남북경협 테마주로 꼽히던 종목들이 어제부터 낮게는 3%, 높게는 8%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혜 내용이 드러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테마주의 거래 흐름이 남북경협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특정 업체의 수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상회담 전에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보려는 차익 실현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같은 테마주라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경협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주도 일종의 테마주이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화 가능성, 기업 신용, 실적 등을 살핀 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한타증권은 남북정상회담이 주식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건 금물이라고 주원했고, IBK투자증권도 남북경협주는 기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남북 경협 수혜주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허청이 오늘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특허 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특허 심판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특허 심판원의 역할과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특허 심판원이 심판관 윤리 강령 시행, 심판장, 심판관 개방형 채용 등 공정한 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심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개원 초기 20%에서 지난해 11%까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세계 지식재산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5개국의 심판기관장과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심판 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와 심판 품질 향상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 국가의 심판기관장과 특허협력 다자회의를 개최해 5개 국가의 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정기심판협력 협의체 신설을 제안하며 각국의 협력 의사를 얻어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심판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심판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오는 5월 위성방송시설 준공검사와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사 소속 직원 등 25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직접 고용합니다. 다수 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직원과 비정규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데 비해 KT 스카이라이프는 직접 고용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채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호텔 등 숙박업소의 위성방송 시설에 대해 고객 접점에서 위성방송 품질을 책임지는 전문가 등 25명입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협력사 직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컨설턴트의 정규직 채용으로 현장 전문 인력의 고용 안정이 보장돼 직무 책임감이 향상되고 생산성 향상과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확신하며 직접 고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정규직의 69.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3%포인트 개선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8,835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 올랐고 비정규직은 13,053원으로 8.1% 상승했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중소기업보다 컸습니다. 고용부 측은 비정규직 임금이 많이 올랐고 정규직 임금이 평상시 수준으로 올랐다며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중 시간당 임금 총액은 용역 근로자가 1,492원으로 전년 대비 15.8% 올라 증가폭이 가장 컸고 단시간 근로자가 8.6% 상승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42만 1,087명으로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보다 2만 2,367명 많았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4만 4천 명 이상 많았는데 경기도 주택 분양이 이어지면서 서울 인구가 경기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마트폰 부품 단가 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품까지 소급 적용한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 수십억 원을 깎은 LG전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3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깎은 하도급 대금 28억 8,700만 원과 이자 약 11억 원을 24개 하도급 업체에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9.8% 감소한 2만 7,500명으로 월별 출생아 수 통계가 정리된 198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혼인도 6년 연속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통계를 발표한 한국은행은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